여러분 주변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것 같고 조금 어리숙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바보같이 착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떠셨나요? 어려분의 곁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오늘은 곁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친구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기만 해도 서로가 발전할 수 있으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술을 잘 마시는 친구와 친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은 술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인간을 벗어나 짐승이 되고는 한다. 술이라는 녀석은 한번 먹게 되면 사람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묘한 녀석이다.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신사적이고 누구보다 사람 좋은 척을 한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실수하면 술 때문에 그렇다며 술에게 그 손가락질을 돌리고는 한다. 하지만 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술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 부드럽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술을 마셔보면 친구에도 좋을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마셔대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닌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마치 기름이 불을 거대하게 키우는 것처럼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에는 항상 이것만큼은 명심해야 한다. 하늘이 식물에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에는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이 공급된다면 그 식물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이 어눌해지며 결국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지만 절제하며 작은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과 반드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술을 마시고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절제력이 대단하다는 뜻이고 또한 그 사람의 드러난 밑바닥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단 이것을 명심하라.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마시지 말라.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마셔라.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스스로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세상의 지혜로운 건강이다. 두 번째,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과 친구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도 조금 알거나 아예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며 아는 척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호도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자는 멀리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인 자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진실이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이다. 나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생각한다. 세 번째, 참견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남의 일에 함부로 끼거나 돕지 마라. 그게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이다. 남에게 참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남을 돕는 이유는 오로지 남들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참견하는 행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폐이고 혹은 자기를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거나 아주 오만하게 선을 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남을 도움으로써 내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이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1대1로 마주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남을 도우려는 행동이 정말 남을 위한 행동인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때도 정남을 돕고 싶거든.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먼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도와라. 다른 사람의 일에 결코 멋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량한 행위에도 어느 정도의 허영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다. 이러한 마음은 없애기 힘들지만 그저 이것 하나만 명심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행동을 하고서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더라도 결코 그 행위를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도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번째, 돈이 없어도 지혜가 풍부한 사람과 친구하라.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돈은 필요하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한 돈은 생각보다 벌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혜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행위이다. 따라서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보고 친하게 지내려고 접근하지 마라. 그저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지혜란 녀석은 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조차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겉만 번지르르한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본질을 보아라. 그 본질로 인해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과 친구할 때보다 훨씬 행복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 뒷담화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과 친구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세상 더없이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녀석은 내가 내뱉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여러 사람을 거치며 돌아다니다 결국 나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남의 칭찬을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 사람은 누구나 생색을 내고 싶어하며 자신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기에 제3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제3자를 칭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허나 만일 그 사람이 남의 흉을 본다거나 이간질하려 하거든 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자는 다른 곳에 가서는 나의 험담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당장 고쳐라.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남을 헐뜯는 사람과 결코 어울리지 말고 조금의 정도 주지 마라. 또한 나 역시 절대로 남을 헐뜯지 마라.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즉,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까지 세 사람의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동이다.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그 입으로 인해 화를 입는다. 6번째,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하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갖고자 계속 결핍과 갈증을 느끼고 결국 그것을 갖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에 자신의 목적조차 잊어버린 채 삶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들을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한쪽이 차지 않는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 결국 그 욕망을 계속 마시다가는 욕망에 먹혀버릴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7번째, 나에게 꾸중하는 자와 친구하라.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맛없는 음식은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은 몸에 나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듣기 싫고 나를 꾸짖는 말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보약과도 같은 말이지만 내가 듣기 좋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은 결국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말인 경우가 많다. 나의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꾸짖고 조언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인생에는 진리가 있다.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라는 것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그 친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그저 나를 위해, 나와 그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체면과 목숨을 걸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다. 8번째, 겸손한 사람과 친구하라. 겸손한 사람과 친구하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다툴 일이 없고 기분이 상할 일이 없다. 게다가 겸손하다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드높이는 행위이므로 겸손한 사람은 대체로 똑똑하다. 하지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능력에 비해 거만하다. 이런 사람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언제나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교사로부터 받는 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9번째, 반성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하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성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는 한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남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과실이 적을지언정 남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서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인 이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그저 반성의 여부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법이다. 실제로도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만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사람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라.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좀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결코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라.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5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신념으로 행동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의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나 또한 올바를 수 있으리라. 10번째, 그 사람의 책임감을 봐라. 남 탓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며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나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평소 행실이 가져온 인과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바꿔라.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라. 남 탓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남 탓은 결국 상황만 나쁘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의 탓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책임감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주변에 반드시 있을 이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면 정말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항상 행복하고 삶이 즐겁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